살다 보면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각종 사고, 그 위급한 순간 만나게 되는 최고의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손해 사정사입니다. 화재에서부터 질병, 그리고 교통사고에 이르기까지 손해 사정사들의 손을 거치면 보험 산정이 달라집니다. 보험 가입자의 든든한 친구, 손해 사정사를 알아봅니다. 열심히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와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사무실, 바로 손해 사정사가 있는 곳입니다.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고와 질병을 당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보험사와 줄다리기를 통해 최대한의 보험금을 산정해내는 오늘의 주인공, 민병진 손해 사정사입니다. 손해 사정사는 말 그대로 손해를 사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각종 사고에 대해서 공정하게 손해액이나 보험금을 사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뢰인이 저희한테 손해 사정 업무를 의뢰를 하게 되면요,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건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 있는 소득이나 과실이나 또한 향후에 예상할 수 있는 그 장애를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억울한 일이겠죠. 보통 보험 가입자들은 법이나 약관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손해사정사를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고를 차지하는 교통사고의 경우도 전문가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조사할 경우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 저 잠시만요. 지금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의뢰자분이 오셔서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해주셨나요? 이분은 자동차 사고로 이제 좀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그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상대 보험회사에 이제 보험금 청구하는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인 보험에 청구하는 장애보험금 관계, 요거에 대해서 상담을 드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업무를 맡긴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요. 보험사들을 또 직접 만나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험에 관해서. 근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모르니까 또 혹시 손해보는 느낌도 들고, 근데 실제로 손해사정사님을 만나보니까 또 알기도 쉽고, 그리고 또 업무 처리하는데 굉장히 매끄럽게 잘 처리된 것 같아서 이렇게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취급 항목상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 1종은 화재보험과 책임보험, 2종은 해상보험, 3종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차량 등에 대한 손해사정, 4종은 상해보험 및 질병간병보험을 취급합니다. 우리나라의 손해사정은 교통사고 손해사정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경미한 사고에서부터 치명적인 사고까지 다양할 뿐 아니라 조사에 따라 보험 사정도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맡아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대신해주는 역할이 바로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인데요.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 후유증까지 좀 더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손해사정사. 어렵지만 보람 있는 직업입니다. 소장님, 예. 지금 뵈니까 어디 이렇게 나가려고 채비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어디 나가시나 봐요? 지금 사고 현장에 가서 한번 그 과실 상태나 피해자 상태를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하러 가려고 합니다. 현장 조사도 직접 하시는군요. 예, 그럼요. 그러면 제가 따라가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좀 함께 봐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가시죠. 예.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실질적인 보상액을 조사하는 일. 그 일의 가장 기본은 바로 현장 조사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해보고 사고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기도 하고 사고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일이 바로 현장 조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 나오셔서 막 사진도 찍으시고요. 일일이 이렇게 기록도 하셨는데 이 현장에 나오셔서 이 외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잖아요. 주로 하시는 일을 좀 소개해 주세요.
또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이제 과실을 이제 판단하려고 여러 가지 약도라든가 상황 같은 거를 이제 조사하러 나온 거죠. 아니, 그런데 또 제가 알기로는요, 이렇게 사고가 나면 경찰관들이 1차적으로 현장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장님께서 또 2차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경찰 조사를 일단은 제일 근간으로 이제 모든 과실관계를 따질 수 있지만은 그 외적으로 부수적으로 이제 가피해자 간의 어떤 가감산 요소, 이가 과실을 더 가산할 수 있는지 감산을 할 수 있는지 그 내부적인 관계는 어떤 상황이나 그 기타 부수적인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차적인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죠. 현장 조사와 함께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일은 바로 사고 피해자를 만나는 일인데요. 사고 피해자의 직업이나 소득 등도 살펴보고 사고로 인해 얼마나 다쳤는지, 예상되는 후유증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고 피해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꼼꼼하게 기록하는 손해 사정사. 사고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한 아군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뭐 그냥 보험을 들어만 놨지 혜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알아서 뭐 자기 일처럼 처리해 주시니까는 지금은 이제 처리가 끝난 상태고요. 만족하는 편입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다치신 데가 실관절 좀 제자파고 했고 이렇게 핀으로 예. 피부 형성에 지연되는 거. 사고 피해자를 찾아 상담을 마친 후 찾은 곳은 바로 담당 주치의. 주치의를 통해 사고 피해자의 치료 계획이나 치료 방법, 그리고 후유증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손해사정사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절단 후에 예. 피부 병변이 지금 우리 환자가 31세 남자 환자인데 작년 가을에 오토바이 사고로 무릎 아래가 완전 절단된 환자였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절단된 아랫부분 접합은 다 성공되어 있는데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의 기능이 완전 소실돼서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서 이 장애에 따른 그 손실에 대해서 손해사장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장애가 남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어요. 네. 지금 저희가요, 이제 의뢰자이신 환자분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예. 마음이 제가 좀 편치가 않은데요. 이런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 만나고 오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좀 착잡하죠. 교통사고 나신 분들이 대부분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다가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좀 부상이 상당히 심하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이죠. 단순히 이 보험금을 높여주는 직업이 아니라 다친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굉장히 따뜻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세한 조사가 끝나고 나면 손해사정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게 되는데요. 기업의 생리상 보험금을 최소한으로 낮춰 지급하려는 보험사와 이와 반대로 최대한 보상 액수를 찾아내려는 밀고 당기기의 싸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되면은 여러 이제 쟁점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쟁점 사항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소득 부분이 있고요, 과실 부분이 있고 또한 장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관할 세무서에 정확하게 세금 신고가 돼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제일 근간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 신고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통계임금 소득이나 시중노인 단가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현장이나 사고 정황 여러 가지들을 이제 진술서나 그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서 직접 그 사고 상황을 확인을 해서 사고 유형에 따른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장애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상될 수 있는 그 장애이기 때문에
그 장애를 노동능력 상실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평가 기준은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 평가 기준표에 의해서 그 상실 정도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쟁점 사항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손해사정서를 작성을 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측인 보험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을 해서 의견 개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개진을 해서 보험사하고 보험 금액이 조정이 되면은 그 조정된 금액에 의해서 합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정확한 사고를 조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치료와 후유증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요. 정당한 소득 인정 방법을 명시할 수 있어 객관적인 보험 산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과의 과실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요. 손해사정사는 사고 내용을 정확히 조사하고 손해사정서를 통해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보험 산정을 돕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그 면부책이나 그 다음에 과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향후에 예상할 수 있는 그 장애를 그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지식이 전문적인 의학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이나 강제 법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 지식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일의 특성상 법과 의학 분야를 많이 알아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틈이 나면 책과 함께 씨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판단력과 추리력, 그리고 이에 대한 법률적 지식, 그리고 다친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의학적 지식까지 정말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저희한테 이제 손해사정 업무를 맡겼을 때 그 건을 공정하게 손해사정을 해서 의뢰인이 상당한 그 만족이나 효과를 얻었을 때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일 처리를 잘 처리가 되었을 때 의뢰인이 저희한테 상당한 고마움을 느낄 때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죠? 일단 사고 현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고 현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새 그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지고 즉시 사고 현장을 촬영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스프레이를 평소에 갖고 다니시다가 그 차량이 사고 난 그 상태에서 바퀴에다가 스프레이를 찍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가해자로부터 그 사고 사실 확인서를 받아놓은 것이 좋겠습니다. 사고 사실 확인서는 나중에 사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 사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두면은 나중에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뒤집을 수도 없고 처음에 진술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격자를 되도록이면은 확보를 해서 그 목격자로부터 진술을 받아놓은 것이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당시에 곧바로 그 보험이 들어있는지 가해자가 보험이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즉시 사고 접수를 하는 것까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못된 교통사고 조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해당 경찰서의 그 상급기관인 예를 들어서 시인 경우에는 시경, 도인 경우에는 도경에다가 재조사 의뢰를 민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상급기관에서 해당 경찰서에 재조사를 하라는 그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경찰서에서 그 사건을 다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맨 처음에 조사를 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그 해당 경찰서에서 진술을 할 때 명확하게 사건을 바로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사건, 사고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는 피해갈 수 없지만 사고에 대한 대처만큼은 꼼꼼히 해야 할 텐데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겪어야 하는 사고들. 그 사고 뒤에서 묵묵히 사고를 객관적으로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오늘도 현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며 사고와 한판 승부를 벌이는 손해사정사. 그들의 노력이 정말 든든해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리포트 틈새 발견에서는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사건, 사고에 관해서 객관적인 눈으로 상황을 판단, 정리하는 일, 그리고 보험 관련 업무를 함께 고민해주는 직업. 참 보람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호기심이 많고요. 또 이 명석한 두뇌, 또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지니신 분들, 손해사정사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직업 정보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